모든 것은 단순한 계란 노른자에서 시작됩니다. 이 노른자에 정체불명의 초록색 물질이 주입되면 노른자가 복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스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녀는 순식간에 가장 인기 있는 유명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빛은 바래고 곧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잊혀진 할리우드 스타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됐나. 그녀는 여전히 에어로빅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날 촬영장에서 모두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는데 묘하게 꼬려서 그녀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채 하비는 다짜고짜 전화 통화를 하며 젊고 섹시한 여자를 찾아 수의 주도권을 잡게 하려고 안달복달했나. 엘리자베스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에어로빅스를 유지해왔는지 이해조차 못하면서 말이야. 하비가 욕실을 나가자 엘리자베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보이는 건 오직 주름뿐이었다. 나중에 하비는 주인공과 점심을 먹으며 이제 확신할 때이므로 수가 개편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이 소식은 엘리자베스에게 큰 타격을 줬나. 그녀는 나이 때문에 버려지는 기분이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녀는 광고판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철거되는 것을 목격했나. 그 광경에 정신이 팔린 그녀는 다가오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끔찍한 충돌 사고를 당했나. 끔찍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상처 하나 없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터뜨린다. 의사는 그녀의 병력을 읽다가 어색함을 느껴 방을 나가 간호사에게 그녀의 척추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시험이 끝나고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재킷을 돌려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병원에서 나오자 주머니 속에서 더 서브스턴스라고 적힌 USB 드라이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는 쪽지가 담긴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나.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알아본다고 주장했나. 학교 다닐 때 그녀를 기억하는 프레드가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항상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나. 그는 다시 연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지만 엘리자베스는 불편한 듯 젖은 종이를 움켜쥐고 서둘러 자리를 뜬나.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자신의 수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당하고 한때 그녀가 누렸던 영광의 추억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혼란스러워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수께끼 같은 정보를 훑어보기 시작했나. 영상에서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더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꿈꿔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단한 주사 한 방으로 그녀의 DNA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 모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물질은 그녀의 몸을 기질로 사용하여 일주일 동안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지만 다음 주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두 모습일지라도 그녀는 언제나 그녀일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방금 본 터무니없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녹화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나중에 그녀는 술집에서 슬픔을 술로 달래다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토해냈나. 욕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주름에서 눈을 뗄 수 없다. 그녀는 한때 눈부시게 매혹적인 할리우드 스타였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절망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야. 결국 그녀는 쓰레기통을 다시 뒤져 USB 드라이브를 찾고 그 번호로 전화해 주문하기로 결심했나. 그녀는 그들이 알려주는 주소를 재빨리 적어두고 다음날 아침 신문을 뒤적이던 중 자신의 수에서 자신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캐스팅 공고를 우연히 발견했나. 그 광고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녀의 좌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메일을 확인하고 물질의 상징이 새겨진 봉투를 발견하는데 안에는 숫자 하나만 들어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그녀는 손에 적어둔 주소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나. 그녀는 도시의 변두리를 걸어 잠긴 문에 다다랐다. 우편으로 온 카드를 사용해 입구를 열자 몸을 숙인 그녀는 어둡고 더러운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서랍으로 가득 찬 하얀 방으로 들어갔나. 그녀는 자신의 카드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골판지 상자를 꺼냈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소포를 열어 과정에 대한 설명서를 발견했나. 설명서에는 활성제, 안정제, 변화의 촉매제와 더불어 엄격하고 불가사의한 절차에 필요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고와 불쾌한 알림도 있습니다. 괴련한 표정으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나신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나. 그녀는 모든 점, 돌기, 주름, 그리고 점을 알아챘나. 그녀는 비디오 속 약속들을 떠올렸다.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려주겠다는 확신에 찬 약속들을.
젊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그녀는 활성화 캡슐을 열고 신비로운 초록색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들었다. 그녀는 고무 밴드로 팔을 묶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 다음 마침내 물질을 자기 자신에게 주사한다. 엘리자베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며 몸에 어떤 변화라도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리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덮쳐온다.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뒤흔들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고통이 가라앉았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 채 누워있자 그녀의 등이 꿈틀거리며 뒤틀리기 시작했고 마치 척추에서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불안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동시에 그녀의 눈은 눈구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등에서 벌어진 틈새로부터 새로운 구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나. 그 형체는 어색하게 일어서서 바닥에 쓰러진 엘리자베스의 몸을 쳐다본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떠오르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드러났나. 그 장면은 완전히 당혹스럽다. 새로운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희미한 녹색 빛이 흘러나온다. 새로운 몸매에 매료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지만 방금 빠져나온 생기 없는 시체를 힐끗 쳐다보자 역겨운 초록색 액체를 토해냈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녀는 바늘과 실을 집어들어 과거의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를 꿰매기 시작한다. 모든 바느질이 끝나자 그녀는 매트릭스에 주입하기 위해 몸을 기울여 물질을 직접 핏줄에 꽂아 넣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습니다. 젊고 빛나는 여성은 침대에서 밤을 보내고 매트릭스의 생기 없는 시신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 남아있다. 심지어 목소리마저 다르게 들린다. 그 끔찍한 소리만 들어도 코피가 터져 매일 복용하는 안정제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나. 이 과정은 엘리자베스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거대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그녀의 몸에서 흰 액체를 추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7개의 캡슐 중 하나를 다리에 주사했다. 젊음과 유연성, 아름다움을 되찾은 그녀는 여성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신문 광고를 흘끗 본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오디션 장소로 향했고 가는 길에 중요한 발표를 위해 과감한 의상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까다로운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십 명의 소녀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지원자 중 한 명의 완벽하고 매혹적인 몸매를 본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됐나. 그들은 재빨리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수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의 프로듀서인 하비의 저택에 있는 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낡은 엘리자베스를 완벽하게 대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같은 본질을 반영하는 수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하며 프로그램이 2주 후에 첫 방송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녀는 녹음 날짜와 일정이 겹친다고 언급했는데 2주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타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비는 새로운 스타에 푹 빠져서 그녀가 스튜디오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불편함이든 감수할 각오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앞으로 6일 동안 자세 안정 장치를 관리하고 수십 번의 사진 촬영을 즐기며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여기저기에 게시한다. 바쁜 한 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트릭스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7일이 끝나고 매트릭스를 위한 마지막 한 방울의 식량이 바닥났나. 그 순간 수가 엘리자베스의 몸에 다가가 둘 사이에 살을 연결한다. 낡은 엘리자베스의 피가 수의 몸에 들어가자 수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잠시 후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기이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의 이에 정신을 잃은 젊은 여자의 무게를 느꼈다. 애를 써서 그녀를 밀어내지만 등에 느껴지는 통증은 감출 수 없었다.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평범함이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알지만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녹음 세트로 향하고 그곳에서는 하비가 복도에서 그녀의 사진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녀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녀에게 술 한 잔 사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하 대신 그는 그녀에게 소지품이 담긴 상자를 건네며 팀에서 송별 선물을 샀다고 언급한다. 그의 어떤 말도 엘리자베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하비는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의 싸늘한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다른 버전의 자신과 몸이 바뀌는 날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하며 각각의 날짜가 누구의 것인지 추적한다. 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예문의 물질 공급책으로부터 온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에는 다음 공급품이 평소 거래 장소에 배달되었으며 같은 동네에서 수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가 얼마나 음식을 남겼는지 확인한다. 엘리자베스는 욕실에서 여전히 생기 없는 모습인 반면 수는 다음 주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집안에서 벽과 벽 사이에 숨겨진 공간을 찾기 시작한다. 일단 그녀가 그것을 찾아내자 며칠 동안 욕실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소음에 짜증이 난 이웃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항의하러 온다. 하지만 수 씨는 새로운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웃인 올리버는 방해해서 죄송하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밀방에 가둔다. 그 후 그녀는 집안의 낡은 사진들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미지로 바꾸기 시작한다. 잠시 후 새로운 TV수가 시작됩니다. 젊고 아름다운 주인공은 활기찬 음악의 비트에 맞춰 무대 전체를 누비며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수가 막을 내리면서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예전 프로그램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제스처로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새로운 스타는 동료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우리의 주인공은 새롭게 도약할 커리어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영광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녀는 최고의 옷차림으로 동료 배우들과의 즐거운 밤을 위해 준비한다. 그녀는 젊음이 넘치는 몸을 최대한 활용해 신나게 즐기고 싶지만 매트릭스 음식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코피가 나기 시작하고 한기증을 느껴 트로이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집안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엘리자베스가 식사를 마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에 대처하면서 수는 예외 없이 버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자신의 7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차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C캡슐을 하나 더 복용한다. 회복한 후 그녀는 다시 트로이와 함께 소파로 돌아와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가 꽉 조이는 시트 지퍼를 내리자 그녀의 내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모습의 그녀와 함께 일어선 엘리자베스가 숨막히는 비명을 내질렀다. 욕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집안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알아차리고 창문에 붙어있는 트로이의 쪽지를 발견한다. 그녀가 읽으려고 다가가자 손가락 하나가 갑작스럽게 늙어 썩어 문드러진 듯한 몰골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감학한다. 겁에 질린 그녀는 황급히 욕실로 달려가 몸의 다른 부위를 살피고 전날 밤 물질을 빼냈던 구멍이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USB 드라이브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물질의 부작용을 신고한다. 그녀는 몇 시간 더 쓰려고 오염했다고 해념하며 상황을 되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두 버전 모두 동일 인물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균형을 존중해야 하므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나중에 아파트를 청소하던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관능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됐나. 썩어가는 손가락으로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이후 올리버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답 없이 그녀는 문 뒤에서 그를 지켜본다. 올리버는 수에게 술 한잔하러 가자고 했지만 답이 없자 자리를 비켜주기로 하고 떠나기로 했다. 새 리필 알림을 받은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그의 지역으로 상자를 찾으러 나섰다가 불안한 소리를 듣게 됐나.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커피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노인이 7일 흑화가 꽤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흰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치료했던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 순간 노인은 소지품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것과 똑같지만 다른 번호가 적힌 카드를 드러낸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신을 미행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는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고백한다. 주인공은 괜찮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감정의 심연 가장자리에 있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트로이와 부딪힌다. 트로이는 늙은 여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프레드의 번호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프레드가 언제나 그녀를 그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하고 최근에 너무 바빴다고 말하며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한다. 엘리자베스는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문을 닫으려던 찰나 수의 입술이 더 반짝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나가기 전에 화장을 고치려고 다시 거울로 향하지만 수의 모습은 그녀의 황금기가 오래전에 지나갔음을 상기시키며 마치 그녀를 괴롭히는 듯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다음 외출 시도에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여 짜증스럽게 다시 화장을 고치러 돌아갔나. 그러다 결국 수의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자 화장을 전부 지워버린다.
패배감에 휩싸인 그녀는 프레드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프레드는 헛되이 그녀에게 연락하려 했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수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날. 촬영 중 수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촬영이 중단됐나. 화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수 감독은 재촬영을 요구한나. 초조해진 수수는 옷을 달라고 한 뒤 촬영장을 뛰쳐나갔다. 혼자 있던 그녀는 엉덩이에서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배 위로 밀어 올려 거대한 닭다리를 꺼냈나. 분개한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나쁜 식습관에 대해 항의하려고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지만 상담원은 둘 다 동일 인물이므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나. 그날 오후 수는 촬영장에 돌아왔지만 모닝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나. 하비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수의 엄청난 성공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그녀가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 바로 새해 특집 수의 진행자가 될 것이라고 알린나. 그 순간부터 수는 매일 그 물질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설날 주간 동안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나. 그녀의 등에 끔찍한 종기가 나타나고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몸의 거의 절반이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나. 주인공은 오퍼레이터에게 다시 전화해 수의 무책임함에 대해 불평한나. 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라. 운영자는 그녀에게 상황을 종료할지 묻고 매트릭스인 그녀는 원한다면 언제든 이 경험을 멈출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미 벌어진 피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고갈된 상황에 따른 심리적 영향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중에 소파에 앉아 보니 건절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고통스러운 적응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 레시피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하비가 선물한 유리책을 발견한다. 그 순간 그녀는 TV에서 수의 인터뷰를 보기 시작하고 수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나게 커진다. 진행자는 모두가 수가 일리저버스 스파워켈을 대체할 완벽한 선택이었다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합니다. 수는 자신이 그 옛날 스타의 수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파장을 일으키는데 자신들은 세대가 다르고 엘리자베스의 수는 나이든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분개한 엘리자베스는 싸구려 모조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복수하기 위해 더 많은 유리를 한다. 한편 그녀는 수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에 귀 기울인다. 진행자가 그녀에게 미모의 비결을 묻자 젊은 여성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뿐이라며 모든 것을 타고난 성격 덕분이라고 답했다. 그 댓글에 엘리자베스는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TV를 내리치며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창문을 가려버린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무력감을 느끼며 행동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수가 자기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믿고 있다. 젊은 여자가 돌아와 엘리자베스가 일으킨 혼란을 발견하자 매트릭스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녀의 매트릭스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액체를 빼내기로 결심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쇠약한 모습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액체를 뽑아냈나. 3개월 후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수는 그녀를 최고의 스타덤에 올려놓을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데뷔 전날 밤 그녀는 안정제를 더 찾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캡슐 안에는 썩은 물질만 발견하고 모든 계획이 망가질 위기에 처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아파트에서 파트너 몰래 숨어 공급책의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다. 그녀에게 안정화 액체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화 속 남자는 액체가 다시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는 솟아오르는 고통과 싸우며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버전의 자신과 교체하여 체액 분비 과정을 초기화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발표가 내일이라 시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거부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지고 간신히 몸을 끌어 화장실까지 갔나.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려 하지만 몇몇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른 방에 있던 파트너가 알아차렸다. 다행히도 그가 조사하러 갔을 때 가까스로 문을 닫아 한때 엘리자베스 스파클이었던 존재의 쇠약하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냈기에 간신히 걷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형체를 마주치지는 않았다. 절박해진 그녀는 남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혼자가 되자 공급책에 전화하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핸드폰을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즉시 이 경험을 멈추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겠다고만 답한다. 점점 쇠약해져 가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예전 사진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 했으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종 택배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 그녀는 온갖 누더기를 걸치고 지체 없이 주문을 찾으러 교회로 달려갔나. 그녀는 재빨리 돌아와 수의 시신을 집 안으로 거실에 불빛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그녀는 골판지 상자를 열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제작자들의 사과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끝낼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검은 액체가 든 주사기를 잡는다. 그녀가 막수를 가슴에 주사하려는 바로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정말로 하려는 건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이 행동이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지 못할 거라고 경고한다. 그저 원점으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수의 심장에 주사기를 꽂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액체를 주입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수의 발표를 위해 쓰인 격려 문구가 들어오고 그녀는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자신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 기회를 빼앗은 것을 후회하며 물질 전체를 투여하지 못한다.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엘리자베스는 오늘이야말로 빛을 발해야 하는 날이라며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수는 그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분이라.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젊은 여성의 포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엘리자베스는 바꿔치기 할 살을 찾지만 다른 버전의 몸에서는 이미 혈액이 흐르지 않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그녀를 살리려 심장에 바늘을 꽂았다. 갑자기 수가 깨어나고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지켜본다. 그들은 동시에 이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은 바닥 카페트 위에 놓인 치명적인 물질이 담긴 주사기를 바라보며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제거하려 한 엘리자베스를 공격한다. 그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엘리자베스는 간신히 화장실에 몸을 숨기지만 문 잠금쇠가 버티지 못하고 수에게 뚫린다. 그녀는 다시 그녀를 때리고 강제로 매트릭스를 거울 속으로 향하게 한 다음 그녀의 머리를 거울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한다. 주인공은 쇠약해지고 늙어 쇠잔해진 몸으로 기어서 도망치려 하지만 수는 쉽게 따라잡아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발로 걷어찼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그저 축 늘어진 장기 덩어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힌다. 하지만 수가 그 둘이 동일 인물임을 기억해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그날 밤에 가장 큰 수가 기다리고 있다. 수는 새해 특집 생방송이 촬영될 세트장에 도착한다.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지만 감각이 흐릿해진 이 형상은 매트릭스의 죽음에 영향을 받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부작용 때문에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고 갑자기 이빨 하나가 빠져버렸다. 점점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의 압박감은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다. 활성 물질의 이미지가 그녀의 뇌리에 떠오르자 그녀는 그것을 찾아 화장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 하자 하비는 그녀를 붙잡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에게 미소 지어 보이라고 부탁한다. 그 남자들을 간신히 떨쳐낸 수수는 발길을 옮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은 더 심해진다. 손톱이 빠지고 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녀는 현기증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과 싸우며 집으로 달려간다. 절망에 휩싸인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예전에는 초록색이었던 활성제 통을 움켜잡았다. 눈물 속에서 그녀는 주사기로 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노란 액체가 핏줄을 타고 흐르도록 한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겪었던 과정은 수에게서 반복되는데 그 물질은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녀는 거울에 끔찍한 형상을 비친 것을 본다. 그것은 클론의 결함 있는 변이로 인한 결과이며 원래의 매트릭스는 아니라. 알리사 수라는 별명이 붙은 이 괴물은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그녀의 몸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있다는 팸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형체가 없고 이 융합체는 수가 입었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기로 결정했어. 그녀는 욕실로 향하다가 고데기에 머리카락 새 가닥이 걸리고 욕실에서 엘리자베스 사진을 얼굴에 붙인 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수를 위해 나선다. 괴물은 얼굴의 종이 덕분에 눈에 띄지 않은 채 등장만으로도 갈채를 받지만 결국 그것은 뒤틀린 상상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야. 관객 모두가 간절히 수의 도착을 기다리지만 조명이 꺼지고 수가 시작되면 끔찍한 괴물이 아름다운 무용수들 사이를 거닐다가 마침내 모든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나. 그곳에서 그 괴물은 끔찍한 말을 내뱉고 단연히 산산이 부서지면서 끔찍하게 흰측한 얼굴이 드러나고 그 얼굴의 구멍에서 천천히 젖가슴이 튀어나온다. 비명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우고 모두가 끔찍한 존재를 끝장내고 싶어하지만 가까스로 목을 베어도 새로운 머리가 다시 자라나고 사지가 부러지기 시작하며 피와 체액이 관객들에게 흩뿌려진다.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그 생물은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되지만 일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괴물의 작은 조각이 모든 것의 시작점,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명성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가 할리우드 최고 미녀 배우의 이야기를 마감한다.